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023년 급등 임박. 올해 이 종목 50조 원 대박 난다. 왜 50조 대박 난다는 건지. 자, 머스크가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UMA 우주항공 대장주를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베셀이라든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뭐 하이즈 항공 LIG 넥스윈 뭐 AP 위성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기존의 UAM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우주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관련된 수혜주를 찾으러 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UAM과 그 다음에 우주항공과는 좀 다른 앞으로 UAM과 우주항공 시대가 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크게 시세 분출될 만한 새로운 테마,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올해와 2023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세 분출을 좀 크게 할 만한 그런 테마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지금 당장 UAM 테마가 궁금하다, 우주항공 테마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과연 머스크가 뭐에 어디에도 목숨 걸고 있는지, 하도 목숨을 많이 걸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주항공 산업 중에서 UAM 중에서 어디에 목숨 걸고 있는지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은 UAM과 우주항공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 우주항공 UAM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뭐라고 뉴스가 나옵니까? 안철수가 뭐라고요?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지금 뭐한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 안철수는 어디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그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 산업 인프라 직접 기업 유입 성장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장중에 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으로써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에 지금 오늘은 우주항공의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이게 오늘 우주항공 말고도 또 같이 움직였던 게 뭐예요? 이거죠. 인수위가 뭐한다? 2025년도에 UAM 상용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거 역시도 어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뭡니까?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뭐했다? 오늘 장중에 움직인 건 UAM도 아까 얘기했던 베셀이라든지 하이즈 항공이라든지 뭐 트루인, 뭐 하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UAM 관련 종목이 움직였는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UAM, 우주항공 이것을 따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주항공과 도심 모빌리티, 우주항공 모빌리티와 도심 모빌리티 이것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 모빌리티에 투자를 하겠다, UAM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거의 다 뭡니까? 항공이 붙어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심 모빌리티가 되었든지 우주항공이 되었든지 이 두 가지는 뭐다? 어쨌든 우리가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도심이냐 우주냐 이거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드론 택시가 되었든지 우주선이 되었든지 어찌됐든지 교통으로서의 이런 항공 부품은 지금 필수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UAM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UAM이 참 애매한데 UAM이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뭐 집합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왜 UAM이 우주항공에 들어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UAM이 우주항공에 속하든 우주항공이 도시 모빌리티에 속하든 이 UAM과 도시항공은 우주항공은 뭐다?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보면은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고 하면은, 최근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자산운용이 이번에 뭐라고 해요?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 ETF 상품을 상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번 ETF 상장은 국내 우주항공 및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지수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면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하나그룹, 뭐 한국항공우주 막 나오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도 사실 뭐 하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공우주 산업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도심 모빌리티에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주항공과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한 주제로 묶어서 ETF 상품이 나오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는 과거에는 우주항공이냐 도시망공이냐 여기에 대한 테마를 구분하는 게 맞았지만, 이제 점차 여기에 따른 뭡니까? 이 UAM에 대한 성장, 우주항공에 대한 이 시장 성장이 따라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뭐한다?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뭐합니까?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증권사라든지 금융가 거래소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도 뭐하고 있다. 이 테마는 결국에 동일한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UAM 그가 도시망공, 우주항공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또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진짜 보면은 기존에 이런 항공사, 하나시스템 이런 항공사들이 지금 도심 모빌리티에도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 UAM과 우주항공과 여기에 대한 이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 관련주를 사야 되잖아. 최대 수혜주를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다른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노코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350조 잭팟이라고 하면서 10월 30일에 소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노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여기서 우주산업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면은 한 2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찾아보시면은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뭐라 했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은 21년 12월 1일에 다 찍어 드렸어요. 그 다음에 UAM 관련된 종목도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찍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UAM과 우주항공 이런 걸 최대 수혜주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는 이미 제가 관련되어 있는 항공 부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UAM 쪽이나 이런 단기간에 상승 가능한 건 다 소개를 시켜 드렸기 때문에 다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봤던 분들이 또 봤는데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만 아는 게 아니니까 전 다른 종목도 더 많이 찾아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시장에 이슈가 강하게 나올 것 같은 거는 다시 여러분들 이전 방송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오늘은 UAM과 우주항공, 그럼 여기서 최대 수혜주를 찾아봤을 때 앞으로 UAM 시장과 이제 그거죠, 도심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시장이 성장했을 때 앞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더 크게 수혜받는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을 건데, 여러분 도심 모빌리티의 지금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도심 모빌리티 핵심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이제 그걸 만드느냐,
이제 그 에어포트 이착륙장을 어디에 만드느냐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 했잖아요. 핵심이 될 거라 했잖아요. 이착륙장.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도 이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 이착륙장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에어포트 같은 거 그런 부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착륙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심 모빌리티, 이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옥수동에 사는데, 아니면 내가 뭐 강남에 사는데, 내가 성북구에 사는데, 내가 뭐 어디 종로구에 사는데, 어디 사는데 바로 울산으로 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그 정거장이 핵심이 될 거라 했죠. 그럼 앞으로 우주항공도 그렇고 이 도심 모빌리티도 그렇고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거장이 앞으로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거장 관련해서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 우주항공이 되었던 UM이 되었던 이런 이 항공 쪽으로서는 지금 뭐예요? 목숨 걸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머스크죠. 머스크.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뭐예요? 머스크의 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유인 우주선 이제 드디어 사람까지 태워가지고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성공했고, 이게 뭡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뭐한다? 올해는 머스크가 목숨 걸고 우주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우주항공이 되었던 이런 모습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머스크의 이슈, 스페이스 X의 이슈에 따라서 분명 관련주들이 큰 등락폭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더니 스페이스 X에 관련해서 또 찾아봤더니 최근에 또 어떠한 뉴스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뭡니까? 진짜 로켓 배송을 준비한대요.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UAM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게 더 빠른 이 이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 우주 여행도 그렇고 이 세계 여행도 그렇고 교통이죠. 교통. 사실상의 우주항공의 발전도 지금 어떻게 빠지냐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뉴스가 나온 그대로 설명드리겠지만, 우주항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화성에 당장에 간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머스크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아마 우리가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의 첫 실험체라, 그렇죠? 첫 우주 비행을 하는 이 화성 우주 비행을 하는 인간은 뭐한다? 지구로 돌아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머스크도 밝혔어요. 사실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의 발전이 당장 우리가 화성에 당장에 간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이라 생각을 해요. 이거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우주항공의 발전이 뭘 가지고 오냐고 하면요,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오죠. 뭡니까? 진짜 로켓 배송 준비 중인 미국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진짜로 그냥 보면 뭐라고요? 2022년에 로켓 배송 사업에 뭐 투자하고 몇 년 안에 발사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뭐 한다. 우리가 쿠팡 로켓 배송이 아니라 진짜로 로켓 배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뭐라고 합니까? 머스크 해상 우주공항 세워서 뭐 하겠다. 진짜 로켓 배송한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뭐라고 나오느냐? 자, 이거죠. 머스크는 해상 우주공항을 전직으로 아우르는 로켓 수송의 거점으로도 활용한다. 그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 14시간이 걸리는 뉴욕에서 베이징 간 이동 시간을 30분 내로 시킬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앞바다에 뭐 하겠다. 해상 우주공항을 설치하고 비행기 대신 로켓으로 대륙간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UAM과 우주항공의 이 발전은 이 방금 얘기했던 전 세계 로켓 비행기가 사실 이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전기차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크게 이슈가 못 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뭐 합니다. 이 스페이스 X의 이제 우주항공 투자와 이런 것들, 이런 모빌리티, 도심 모빌리티의 사업의 확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로켓 비행기 시장도 뭐 한다. 눈에 띄게 커질 거, 이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띌 것이다.
이미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합니다. 지금 눈에는 안 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예요? 지구 어디든 어떻게 한다고요? 1시간 안에 간다고요. 로켓 지구 여행 개발 경쟁 점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2023년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머스크 2023년 이내 첫 시험 비행한다. 2023년 이내 첫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언제 할지는 사실 모르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첫 시험 비행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도시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교통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켓 비행기까지 새로운 테마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수혜받을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로켓 비행기 같은 경우 시장이 당장에 예상되는 시장이 얼마입니까? 시장 규모가 5조 엔이에요. 5조 엔. 그렇다는 건 약간 50조 원입니다. 50조 원. 50조 한 48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약 50조 원에 달하는 이 로켓 비행기가 시장 규모가 약 5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수혜해 볼 수 있는 것 그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도심 모빌리티도 정착 이 뭡니까? 이 정착이라 정거장 그러니까 아까 에어포티 같은 정거장 이 역시도 정거장 항공 모빌리티도 정거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켓 비행기도 뭐가 된다? 정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한다? 새로운 이 교통의 패러다임의 발전에 따른 이 정거장 관련 수혜가 예상된다. 그 관련주를 우리가 사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거장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로서 분석을 해봤더니 또 공통된 게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게 또 딱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해요? 화성 여행 목표를 뭐라 한다? 해상에다가 우주 발사 기지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해상 우주 항공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뭡니까? 이제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해상기지, 해상기지를 이제 만들겠다. 해상 발사, 해상 항공 기지가 되겠죠? 를 만들겠다가 되는 거고,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도 뭐라 했어요? 머스크가 뭐 한다고요? 해상 우주공항을 세워서 뭐 한다? 진짜 로켓 배송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뉴스 내용에도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해상 우주공항을 전 지구를 아우르는 로켓 수송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뭐 하겠다? 이 아까 얘기한 얘가 뭐야? 그 우주항공 자체는 우주항공이 아니죠. 로켓 비행기도 뭐 한다? 해상 항공 기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또 아까 앞서 얘기한 이제 뭡니까? 이 뭐예요? 버티포트? 버티포트는 이제 UAM이 공항이에요. UAM 전용 공항이 버티포트인 에어원이죠. 에어원 같은 경우도 어디다 한다? 육상이 되었던지 해상, 빌딩, 옥상 등 다양한 환경에 건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뭐 할 수 있다? UAM 도심항공의 이 뭡니까? 이 정거장도 해상항공으로서 해상항공 기지가 건설될 수도 있다. 그럼 지금 보면 이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UAM이 되었던 우주항공이 되었던 도심항공이 되었던 이 세 가지의 모두 다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건 합을 이루는 건 뭐다? 해상 항공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UAM이나 우주항공의 시대는 올 거고 이게 더 많은 이슈가 나올 건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소개시켰던 베셀이라든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이즈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노코 이런 종목들처럼 당장에 빠르게 간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뭐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해상 항공기지가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항공기지라는 이 테마 역시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시장에 이거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아예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 항공기지 여기로 관련해서 관련주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아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관련주를 찾기 정말 힘들었는데 그나마 해상항공기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뭡니까? 이륙 신호받은 뭡니까? 가덕도 신공항이란 거예요. 얘네가 경제성 논란 안고 날아간다 하는데 얘네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디 위에 있습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바다 위에 있죠. 해상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라고 해요? 국내 최초 순수 뭐한다? 해상공항 형태로 13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 2035년 개항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은 이 해상항공기지가 마침 가덕도 때문에 또 해상항공이 뜨고 있어요. 슬슬 해상항공이라는 게 뜨고 있어요. 해상공항이라는 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혜주를 겨우 찾았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오늘은 유신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에서 놀고 있죠. 바닥에서 좀 놀고 있고 나쁘지 않은 모습. 근데 이 유신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뭐예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한국종합기술 유신 강세. 그러니까 아까 했다시피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이 여기에 관해서 예타 면제에 관련된 수혜주로 유신이라는 종목이 사실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기업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뭐합니까? 유신이라는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교통시설 분야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신은 신항만 개발, 기존 항만의 리모델링, 연안 해역의 개발, 그리고 뭐라 해요? 해상공항의 건설 등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상공항 건설 관련한 이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스페이스 X의 이 해상공항기지, 그 다음에 UAM 발달에 따른 이 뭡니까? 버티포트, 이런 것에 따른 이 정거장, 결국 정거장 이슈가 나오면서 해상항공기지, 해상 뭐 똑같은 얘기죠? 해상공항, 이런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유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다? 해상공항이라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차트를 보면 어때요? 차트를 유신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정말 꽤 나름 잘 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아쉬운 게 아직은 뭐였다? 아직은 하방 추세를 완벽하게 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게 이런 시황적인 종목이 지금 물량을 모아간다면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당장의 강한 상승보다는 이런 식으로 흐름 돌리다가 아까 했다시피 2023년도 이내기 때문에 딱 차트가 이렇게 끝나겠죠. 연봉이 거의 이쯤에서 끝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리다가 거의 돌파가 올 말쯤부터 좀 나오면서 내년 초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말한 게 뭡니까? 이런 시황적인 부분으로서 길게 가져갈 종목 말고 내가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뭐라고 말했어요?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강태공을 검색해달라. 검색을 하시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매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심 종목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계속 수익을 실제로 여러분들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 낼 만큼 단타 수익 뭐 3%, 5%, 10% 수익은 단기간에 낼 만큼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는 것에 따라서 최대 136이라든지 95라든지 66 뭐 이런 수익률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기간 신종목이기 때문에 보면은 4월 26일에 올려드린 GL팜텍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26일에 올려드렸고 오늘장에 급등 나왔죠? 26일이면 이 자리입니다. 그럼 1, 2, 3, 4거래일 만에 지금 이날 시가 대비 기준으로 한다 해도 4거래일 만에 대략적으로 이제 한 15% 정도의 수익률. 그럼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이제 빠른 매매라든지 단기적으로 빠른 시세,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원하신다. 아니면 장투해가지고 내가 좀 모아갈 종목 원한다 하면은 여기도 보면은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12월 여기인가요? 12월 1일? 보면 여기 나오죠. 아까 했던 캔ኳ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유튜브에도 올려드렸고 여기에도 올려드렸고 실제로 이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오늘장에만 40% 정도의 또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가고 싶은 종목이라든지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 단기간에 내가 단타할 종목 이런 것들을 어플을 통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진이강태공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